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상패 가능성 현실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파이가 상패된다면 호재다, 악재다,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인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은 여기 시벨룸님께서 상승보다 상패 가능성 얘기도 다뤄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파이코인은 항상 뭐 무궁무진하고 좋다, 발전한다, 때론 나쁜 점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쭉 떨어졌지만 오를 가능성들을 제시를 했어요.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떨어지는 거랑 사실 상패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거래소에 리스팅되어 있는 이 내용을 좀 봅시다. 자, 보세요. 거래소에는 이걸 보면 돼요. 자, 거래소 보면은 지금 거래소에 4억 3,700만 개 있습니다. 파이가. 거래소에 갖고 있는 물량들 보세요. 3천만 개, 1억 4천만 개, 4억 6천만 개, 2억 1,600만 개, 4744개, 33225개 해서 그렇게 막 물량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수량들의 분포는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연 얘네들이 상패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지원 중단, 디리스팅 해가지고 상패에 대한 위험 분석을 일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코인들은요, 유동성 및 거래량, 그리고 프로젝트 투명성 개발, 기술적 안정성 보완, 규제 및 법적 문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좀 살펴봅니다. 그래서 주요 상장 폐지 요인은 거래량 미달, 심각한 유동성 부족, 가격 변동성과 과도함, 그리고 개발 활동 중단, 팀의 비윤리적 행위, 로드맵 미이행, 그리고 네트워크 해킹, 심각한 버그, 스마트 컨트랙트 위험, 해당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거나 관할 지원액의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파이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 파이 IOU는 좀 빼야 되는데, 파이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시장의 변동성과 투기 심리에 취약한 모습이 관찰이 됐다. 그리고 다단계 마케팅 유사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폐쇄형 메인넷 단계로 KYC 지원으로 인해 많은 유저의 토큰 사용이 제한적이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엔클로즈 메인넷이라 하는데 그건 아니고 중앙 집중화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존재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핵심 위협 요소에 대해서 보면은 불투명한 토큰 분배, 그리고 자금 통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오픈 메인넷 전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움직임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린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과연 그렇다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정식 상장 폐지 가능성 시나리오, 장기적 관점에 따라 좀 볼 수 있는데, 파이코인이 정말 본격적으로 코인의 물량이 좀 풀려서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이 중앙화라는 사실상 탈중앙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금 중앙화식의 느낌처럼 되어 있는 파이 코어 팀의 행동이 조금 변화돼서 진짜 이제는 찐 탈중앙화, 가로가 아닌 정말 괄호가 없어진 탈중앙화로 변경이 된다면 이땐 정말 오픈 메인넷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와 같은 메이저 거래소의 정식 상장이 성공한 이유라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에 있다라고 해서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다. 유틸리티 생태계 실패, 대규모 언락 및 덤핑, 프로젝트 팀의 결정적 투명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유틸리티 생태계 실패의 가능성은 높다고 나옵니다. 활발한 거래와 사용처를 중시하는데 대규모 사용자 수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치 창출이 없다면 상장 유지 동력이 상실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대규모 언락 덤핑 관련해서 중간에서 높다, 최대 발행량이 1,000억 개로 매우 크다라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프로젝트 팀의 결정적 투명성 문제, 높음이라고 되어 있죠.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팀의 프로젝트 이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이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을
뭔가 AI는 좀 점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전문가 총평 및 결론에 대해서 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전례 없는 대규모 사용자 기반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떤 신규 프로젝트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잠재력이다. 현재 파이 거래는 투기에 가깝다 해서 공식 코인이 아니고 오픈 메인넷 전환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거래되는 높은 위험의 자산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픈 메인넷 투명성이 핵심에서 오픈 메인넷의 성공적인 전환 여부, 그리고 불투명한 토크노믹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달려있다라고 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잠재적 위험 상존, 보면 느린 개발 속도, KYC, 병목 현상, 그리고 중앙 집중화에 대한 비판 등은 코인 가치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소로 남아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언제든 존재한다라고 나와는 있는데, 개인적인 좀 의견을 살펴볼게요. 거래소는요,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왜 코인을 유지할까요? 상패를 하는 이유는 뭐고, 상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예는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인데 파이의 거래량이 조금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라면 사실 상장 폐지를 굳이 하겠냐라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패를 과연 할까?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자, 파이 보세요. 거래량이 우리가 탑 100 거래량으로 봤을 때요, 이 거래량이 잘 나와야 거래소의 수수료도 떼먹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24시간 볼륨 볼게요. 자, 거래량 볼게요. 뭐 당연히 1위부터 뭐 10위, 10위 이렇게 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탑 100위 안에 드는 이런 코인들도 쭉 보면은,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어 코인 있죠. 그렇게 유명하다던 코어 코인도 순위에 있다 치면 코어가 아예 사라졌죠. 이젠 탑 100에서 없어졌어요. 또한 이 거래량을 24시간 기준으로 볼 때 뭐 2천만, 뭐 100만짜리도 있어요. 106만짜리, 5042만, 이거 달러예요, 뒤에가 붙는 게. 근데 파이는 어때요? 자, 2764만이죠. 좀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래에 있는 순위에 일부 코인보다는 좀 괜찮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별히 좀 유의를 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 봤을 때 파이코인은 어때요? 좀 더 발전적인 움직임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장 폐지는 사실 거래소가 수수료를 좀 빨아먹어야 되고 하도 이슈가 있는 코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 상장 폐지에 대한 걱정 사실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프로젝트 팀이 갑자기 우리는 파이에 대해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뭔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폐지는 안 될 거고, 만약 상장 폐지가 된다면 정말 호재다 악재다 얘기하는데, 악재죠 당연히. 뭐 상장 폐지되면 호재겠습니까? 화폐 단위로 된다? 이딴 거 없어요. 이건 꿈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악재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가 상폐가 될 가능성이 있냐 봤을 때는 낮을 거예요. 낮을 거.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